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5일 동안 진행되었던 배심원 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첫째 날에는요, 총 30명의 대기 배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선출을 하는 거거든요. 직업이 무엇인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배심원의 경력이나 배경, 그래서 가족 구성원 중에서 변호사나 이런 법률 쪽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유사한 재판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한 사람씩 물어봐요. 같은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물어요. 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거에 가장 많이 중심을 둬요.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쪽으로 더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봐요. 원고와 피고가 자기에게 불리한 배심원을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외시키는 그 배심원 나머지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주 배심원이 원래 12명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뭐 교통사고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로 갑자기 빠질 거를 대비해서 부 배심원 2명을 추가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재판 과정은 똑같이 진행을 하되 메인 12명이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2명은 그냥 계속 경청만 하는 거죠. 그래서 주 배심원 12명 중에서 1명이 빠지면 부 배심원 2명 중에 1명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다 이거는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배심원 30명이 1번부터 30번까지 번호가 쭉 주어지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번호대로 이제 14명이 선출되면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증인 출석 리스트를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은 재판을 경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은 항상 밖에 나가 있거나 이 재판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30명의 배심원에 대해서 일일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원고나 피고가 각각 기회가 있어요. 각각 자기가 몇 명까지 배제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먼저 원고부터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피고가 다시 배제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배심원 심사를 하는 것만 해도 하루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후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가 없으니까 제가 증인석에 앉아서 변호사 대신 이제 브리핑을 제 스스로 하는 거죠. 사건 개요, 그리고 왜 소송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설명하다 보면은 자세히 설명만 하잖아요. 그러면 막 판사님이 끊어요, 얘기를. 지금 이야기는 나중에 하라고. 지금은 개요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핑만 하라는 거죠.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냉정해요. 셋째 날 오전하고 오후까지 제가 이제 브리핑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오후 나머지 시간에 사기꾼 변호사가 저를 상대로 신문을 하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질문들을 할 거 아니에요. 집으로 저녁에 돌아와서 밤새 서류를 보던 중에 밤 11시 정도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리뷰하던 중에 아주 결정적 증빙 자료를 찾게 된 거예요. 그거는 컨 카운티에서 사기꾼 홍성호가 저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하면서 거짓 증거물들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딱 결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한 단어였어요. 그게 바로 expansion이라는 단어였어요. 땡땡땡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천재 변호사라고 그렇게 광고 때리던 제 변호사도 그렇고요. 리뷰가 뭐 진짜 몇십 명이 5스타를 줬던 그 사기꾼의 변호사도 이 영어 단어 하나를 못 본 거예요. 이걸 못 본 건지 아예 안 보고 대충대충 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죠. 두 변호사 모두 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셋째 날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사기꾼 변호사가 저를 상대로 신문을 한 게 이제 넷째 날 오전까지 계속 갔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사기꾼 변호사가 사기꾼 홍성화한테 이제 신문을 하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기꾼 홍성호의 증인으로 나선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의 증인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애매모호하게.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불리해지는 이야기를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홍성호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거죠. 다섯째 날 오전에 사기꾼 변호사가 저를 상대로 신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저의 책임인 것처럼 계속 유도를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변호사가 저한테 역공을 계속 당했어요. 사기꾼 홍성호가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변호사한테도 거짓말만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료들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조작해갖고 계속 거짓 자료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변하는 변호사한테 거짓말만 하고 거짓 증거를 줬으니 그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신문하다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막 이 사람이 당황했을 때 엄청난 액션을 취하거든. 그리고 막 긴장을 하고 막 눈을 시선을 어떻게 둘 줄을 모르고 제가 거기에서 한 방 먹인 거죠. 제가 이제 사기꾼 홍성호한테 신문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사기꾼 홍성호의 위증을 증빙할 수 있는 결정적 질문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밤새 제가 한 20가지의 질문지를 쭉 만들었었어요. 잠을 안 자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만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이제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서 LA로 향하는데 막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메시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네가 준비한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물어라. 이런 강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이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기도를 하다가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LA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법원 앞에 도착할 때까지 울었는지요. 나중에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얼굴이 정말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렌트한 집의 문을 잠글 수 있도록 열쇠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사기꾼 홍성호가 결정적 위증을 하게 된 증빙 자료가 된 거예요. 사기꾼 홍성호가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사기꾼 홍성호라면은 열쇠를 준 적은 없지만은 여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열쇠가 필요 없다든지 여기는 특수한 문을 갖고 있어서 열쇠를 만들려면 수천 달러가 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아주 너무 감사하게 네, 물론입니다라고 위증을 하더라고요. 아주 뻔뻔하게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진지하게 누가 봐도 정말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꾼 홍성호의 위증을 증빙할 결정적 자료는요. 2018년 6월에 사기꾼 홍성호가 저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을 할 때 거짓 증거 자료로만 쭉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막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나가겠다. 대신 디파짓 돌려달라. 이 조건 하에 우리가 서로 합의문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2018년 11월 14일에 컨 카운티 법원에 서로 합의문을 제출했는데 그게 총 4장이에요. 그 중에 한 줄의 문장이었어요. 이미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홍성우가 이 증언을 할 때도 판사 앞에서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했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은요, 위증죄가 없어요. 말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 위증했다고 뭐 벌을 주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민사소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신문은 딱 그거 하나였고, 늦은 오전에 배심원 심사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오후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판결문이 이제 발표가 되죠. 제가 승소를 한 거예요. 사기 소송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보통 변호사들도 사기 소송은 증빙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중간에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합의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법률적인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기를 증빙할 수 있는 거를 했겠어요. 그죠? 제가 그 결정적인 2가지를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기꾼 홍성호와 사기꾼 안혜초의 그 유능하던 변호사가 굉장히 긴장을 하더라고요. 손도 엄청 떨고
얼굴도 떨고 다리도 떨고 어쩔 줄을 몰라요. 시선을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고 숨도 막 아주 가쁘게 쉬고 그래서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 클라이언트가 너무 거짓말을 해댔기 때문에 결국 패소할 거라는 거를. 그래서 굉장히 긴장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증거물을 제출했을 때 판사님도 굉장히 놀라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판사님이 사기꾼 홍성호와 저를 따로 불러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결정적 증거 자료 두 가지를요. 제가 다음 기회에 동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제 재판 이야기 몇 달 전부터 좀 올린 게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병행해서 보세요. 어느 변호사도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그 실체를 제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